자, 혹시 임플란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그 치료 과정이라든지 전신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아무리 임플란트 시술을 잘하고 수술을 잘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수술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과 그리고 의사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가 잘 받쳐줘야만 성공적인 수술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잇몸 질환이 있거나 전신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수술을 하면서는 굉장히 전신 질환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내과에서 어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이 질병과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하고요. 물론 이제 보통 치과에서는 문진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어쨌든 상세하게 어떤 약을 먹고 있다, 언제 먹었다, 언제 먹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혈당 유지가 잘 되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수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잇몸 치료만 해봐도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치유력이 느리고 작은 상처에도 크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굼거나 감염이 다른 분들보다 취약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을 때는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내과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를 검사해 보신 후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시기에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혈당이 높을 때와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의 치료 결과를 보면 내가 조금 빨리 시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유지되는 상태에서 치과 의사와 논의해서 수술 시기를 잡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당화 혈색소가 6에서 7% 사이로 조절이 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당 수치가 너무 낮으신 분들도 수술하게 되면 이 쇼크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 이후에 하시는 걸 저희가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술은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걸 권장을 하고, 혹시라도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험도 때문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야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시술 전보다 또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죠.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과 관련한 것은 고혈압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혈압약만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혈전 용해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반드시 5일에서 7일 정도를 중단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 혹은 원래 처방을 받으신 내과 선생님께서 환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는 시기를 결정할 때 반드시 내과 의사와 논의해서 하게 되고요.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지혈이 잘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혹시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도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와 전신 상태가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내원해 주셔야 하고요.
또 너무 출혈이 많이 되고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 경과 체크를 위해서 수술은 좀 일찍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진료도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보통 수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가 넘어가거나 특히 저녁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오전 동안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야간에 시간이 있어도 수술을 좀 권장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하는 수술이 지금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수술 전 내원했을 때 저희가 미리 약 처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을 지어서 갖고 계셨다가 마찬가지로 내과 선생님과 논의해서 병원 오시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하시고 한 봉지 드시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보통 수술 전 1시간 전 이렇게 예방 항생제를 드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술이나 어떤 출혈이 예상되는 시술 전에 항상 예방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플란트랑 관련해서 여성분들 중에서 저희가 골다공증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남성분도 있지만 보통 4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서는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를 저희가 물어보게 돼요. 골다공증 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저희가 가끔 약을 드세요 라고 하면 안 드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골다공증 약을 주사로 맞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 약을 맞고 있거나 드시고 있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해요. 만약에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 임플란트를 하는데 턱뼈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재질이 들어있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골 괴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뼈가 재생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 이 약 복용을 중지하거나 주사를 중지하고 원래 상태대로 유지가 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다공증도 어쨌든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주로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견서나 의뢰서를 드려서 이거 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식립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이 어떤 게 있는 것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름은 잘 알고 계세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포사맥스, 악토넬, 봄비바, 맥스바빌이 있는데 혹시 무슨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인지 꼭 알고 계셔야 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드셨거나 혹은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